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시 이사입니다. 덱스 관련해서 두 주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기간 매출, 어, 매출을 기간에 따라서 하루하루 보는 게 있고 1월 1일부터 쭉 누적으로 보는 게 있고 선택된 기간으로 매출을 이렇게 누적해서 선택된 기간만 매출 누적해서 보는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각화해서 차트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오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는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각화를 계속 차트 쪽을 하나 재생 목록으로 잡아서 해야 되겠다 생각도 있어서 한번 먼저 처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거 했었죠, 그죠? 금년 매출, 전년 매출, YTD는 누적이고요. 예, 기간은 그 선택된 기간만 누적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갖고 한번 차트를 보고서로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이 기간 했던 거를 여기 슬라이서 두 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오고 복사해 오면 이 동기화하냐 안 하냐 이거 묻는 건 뭐냐면 앞쪽에 걸 복사해 왔으니까 앞쪽 거를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냐 이런 겁니다. 예, 동기화 안 하고요. 동기화는 언제 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에 이 보고서가 첫 페이지에 선택된 연월이 계속 뒤쪽 레포트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같은 일관성 있게 보고서가 보여질 때 이럴 때 동기화함 이렇게 놓으면 첫 페이지에 선택해 놨던 슬라이서가 동일하게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복사해야 됩니다. 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 슬라이스를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이 구간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따로 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가 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슬라이서 설정이라는 데로 가면 여기 슬라이서 설정 가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여기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을 펼쳐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옛날엔 이 위쪽에 있었는데 추가 옵션에 있었는데 일로 옮겼습니다. 자, 타일을 눌러보겠습니다. 타일. 그럼 보기가 좋죠. 그죠? 2016년도로 선택하겠습니다. 얘도 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일. 그래서 이쪽으로 쭉 펼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글자가 작아졌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어, 이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이 글자가 자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가 가능하거든요. 그건 여기 일반에 가시면 이 슬라이서 선택하고 일반의 속성에 고급 옵션 가면 반응형이 지금 켜 있습니다. 얘를 끄면 글자가 처음에 세팅했던 14 크기로 되고요. 여기도 똑같하게 반응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빼면 처음에 선택한 글자 크기 1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자동으로 하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일단 한번 차트를 그릴 텐데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차트 그리는 잘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 선택이 오른쪽이 위나 좌측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주요 KPI 같은 것을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행 카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KPI는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쫙 뽑아놓으면은 이 주요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구나를 알고 그거를 밑에 차트로 표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총 매출 한번 갖다 놓고요. 총 매출 전년 YTD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택된 마지막 날까지 총 매출 YTD 전년 기간은 우리 여기 선택된 기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된 기간만 이제 누적된 거죠. 총 매출 기간 예, 총 매출 기간 전년 됐습니다. 자, 이 총매출하고 총매출 전년을 하루하루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날짜. 이거는 어떤 차트 쓰는 게 좋을까요? 하루하루의 매출을 보여준다면. 꺾은 선형 차트도 있을 수 있고, 위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 써보겠습니다. 써서 X축은 데이트고요. 데이트를 갖다 놓고 총 매출액 전년 이렇게 놓고 일단 데이터 레이블 갖다 놓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럼 분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예, 월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로 하면 너무 복잡해서 잘 파악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월까지만 하고요. 지금은 1월, 3월, 4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 누적은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누적. 누적에 적합한 차트는 뭐냐면 예, 영역형 차트라고 있습니다. 영역형 차트. 영역형 차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들어보고 뭐가 좋은지 이걸 쓰면 뭐가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역형 차트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X축은 날짜고요. 예, 총 매출 YTD 전년.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딱 뭐가 보이죠, 그죠? 이거는 누적입니다. 누적. 그러니까 두 개년도 비교할 때 제가 추천하기는 누적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영역이 구간이 밑에 거는 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연도에 비교할 때. 근데 이걸 딱 보면 딱 눈에 띕니다. 영역으로 딱 넓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똑같은 거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YTD가 아니라 기간, 기간 전년. 예.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영역형 차트에서 여기 가시면 선이라고 있습니다. 선. 밑에 가시면 색이 있어요. 전년은 색을 좀 붉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색은. 자, 밑에 딱 더 잘 보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기간에 누적으로, 이것도 딱 보이네요. 금년도가 조금 좋네요. 그죠? 이렇게 보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것도 한번 색을 바꿔볼까요? 전년도는 지금 진한 청색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열입니다. 열에 가셔서 색을 전년도를 똑같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구간 선택 같은 걸 위로 놓고 주요 KPI 놓고 그 다음에 차트를 놓으면 좋은데 이 구획을 나눠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구획이 자동적으로 차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차트에다 이런 것도 넣어도 좋죠, 그죠? 일반에 들어가시면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괜찮게 보이나요? 아이고, 그림자. 그러면 자동으로 영역이 좀 나눠진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것만 좀 영역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뭘 쓰냐면 삽입에 이 쉐이프라는 데 가셔서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테를 둘러서 이 사각형 스타일에 가시면 테두리 없애고요. 색을 회색으로 좀 바꾸고 얘를 서식에 가셔서 맨 뒤로 보내기 있습니다. 뒤로 보내기에서 여기 맨 뒤로 보내기 있거든요. 맨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딴 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좀 깔끔하게 안 보이죠, 그죠? 얘도 또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요 값에 일단 배경을 없애보겠습니다. 배경 일반에 가셔서 효과에 가서 배경을 없애보겠습니다. 배경을 없애면 조금 뭔가 좀 부족하죠, 그죠? 자, 얘도 배경을 일단 없애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얘 배경이 음, 일반
큐가 예, 배경 없애고요. 여기에 좀 더 이 선택 안 된 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갑의 갑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 갑의 배경을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잘 보이죠, 그죠? 얘도 배경색을 이렇게 하면 자 됐네요. 여기 페이지명을 뭐 기간 매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보고서로 꾸미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획을 나눈다. 그리고 중요 KPI를 놓는다. KPI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 차트를 그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색을 너무 화려하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색을 3도 내로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밝은 바탕에 진한 글씨가 써 있잖아요. 이거를 회사 정책에 따라서 역상으로 짙은 바탕에 밝은색 글씨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눈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예, 밝은 바탕에 진한 글씨가 좋습니다. 이게 추천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